(1955년) 국내 경제를 주도했던 100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업은 단 7개에 불과하죠.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인 동방해상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우리 회사는 그 7개 기업 중 유일한 금융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년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 현대해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 멘토, 미래 경제학자 이영권 교수와의 만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영권입니다. 예. 박사님 이름 앞에는 참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미래 경제학자, 성공학 전문가, 또 무려 36권의 책을 집필하신 덕분에 네. 잘 쓰는 경제학자까지. 그래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 그러는데 약간은 의외였던 점이 네. 이렇게 성공하시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네, 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3대 그룹의 하나인 SK그룹에서 네. 입사해가지고 25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평범하게 가긴 했는데 열심히 한 덕분에 굉장히 좀 이른 나이에 중역을 거쳐서 관계회사, 대표이사, 사장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바라는 첫 번째 라이프를 굉장히 잘 산 편이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얼핏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네, 박사님 38살. 그렇습니다. 네. 네. 많지 않은 나이에 최연소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일간지, 주요 일간지 경제면에 이게 탑으로 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30대 중역이 나온다는 게 그렇죠. 거의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대기업에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일찍 들어간 것도 있지만 네. 남들보다 승진을 좀 빨리 한 편입니다. 뒤지지 않고. 네. 그래서 항상 특징이 있으면 가급적 제가 꼭 했고 네. 열심히 좀 살아온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열심히라고 말은 하셨지만 특별한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늘 성공학 책에도 썼지만 제대로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 땅만 열심히 파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듯이. 네. 제대로 잘 열심히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목표나 시간 관리, 사람 관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해놓고 네. 그거를 열심히 잘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걸 영어로도 해비추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습관화를 잘 시킨 다음에 그거를 꾸준하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제대로 잘 열심히 이 세 글자가 저를 버텨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꾸준히 성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기하고의 싸움이죠. 네. 내가 제자들이나 주변에 늘 얘기하는 게 성공이라는 건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누구나 다들 뭐들 하겠다 그러고 되게 다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꾸준히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엉뚱하게 정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집에다가 포스터가 됐든 뭘 딱 붙여놓고 네. 목표면 목표를 명확하게 붙여놓고 그걸 매일 쳐다보면서 그걸로 달려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뵙기에는 되게 유하시고 선하신데요. 네. 안으로는 이렇게 뭔가 독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네, 않았을까라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오래 살았는데 네. 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뭘 한다 그럼 하거든. 네. 한다 그러면 제가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대관소찰하듯이 전체를 보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딱 목표를 정합니다. 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거의 틀림없이 하죠. 제가 29년 동안 아침에 4시에 일어났어요. 네. 29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하고 열심히 대화 나누고 네. 인맥 쌓고 이런 노력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네. 오랫동안 한 게 점적천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철저함, 성실함, 꾸준함 이런 걸 갖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성공을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게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자우장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그때 열심히만 한 거야. 근데 제대로 잘 열심히 하는 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멘토를 만나게 돼요. 예. 자기 주변에 자기를 이끌어주고 점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이거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타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헤매. 그때마다 그건 그렇게 가지 말고 글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잔디밭에서 무언가 찾으려면 노력을 해야죠. 네이크로발 찾으려면. 근데 그건 생활에서 우연히 자기가 봤을 때 저런 양반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분이 발견이 되면은 뭐 3번을 찾아가든 4번을 찾아가든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멘티가 이게 이렇게 멘토링을 받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근데 멘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이 저희 멘토입니다. 누군 또 뭐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멘토래. 네. 멘토는 동시대에 자기가 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서 만나고 여기 끌어주고 헬프 도와주고 체크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많은 사람의 그냥 아이돌이지 그 다음에 우상이란 말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롤 모델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멘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멘토에 대한 개념부터 분명해야 되는데 요새 작금의 시대에 멘토란 단어를 너무 쉽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씁쓸해요. 저걸 제대로 모르고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라는 건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한 단계 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좋은 스승을 만나죠?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멘토는 평생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기업의 어떤 성공 전략을 얘기하실 때 네. 개인의 성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게 뭐냐면요. 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 어불성설이에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시키면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받으면서 나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구나. 정말 고맙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종일 사람 때려잡네. 이런 사람은 나중에 4, 5종 5, 6도 돼서 다 청계산 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야호! 뭐 이러고. 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사가 좋은 시스템에 자기가 합류한 거야. 현대해상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네. 이런데 합류를 했으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 이념, 전략 이런 걸 전부 자양분을 흡수해야 돼. 네. 그래야 자기의 성장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꼭 CEO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자기가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때 그 빨아들였던 자양분이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엄청난 큰 도움을 준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고 나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네. 박사님께서 이제 개인 성장을 말씀하실 때 2가지를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성실과 유능. 네. 네. 이건 제가 추례할 때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사람은 2 기둥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는 성실이라는 기둥이요. 네.
하나는 유능이라는 기둥입니다. 성실은 성공을 위한 텃밭입니다. 밭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갈아야 되거든요. 네. 유능은 성공을 위한 씨앗입니다. 좋은 밭에다가 씨앗 뿌리고 물 잘 주고 시간 지나가면 거기서 나무 잘 자라서 열매 맺히는 건 당연한 자연의 진리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무언가 빼놓으니까 이 땅은 좋은데 썩은 씨를 갖다 뿌렸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씨는 강한데 텃밭이 아니라 이게 사막이에요. 네. 그럼 안 되는 거나 똑같다. 네. 그러니까 성실과 유능 이 두 개만 딱 쥐고 있으면은 제가 볼 땐 100%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박사님께서 어떤 강인성과 이런 표현을 하신 걸 들었었어요. 성공을 하려면, 운명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라. 네. 그러면서 아유, 또 뭐. 궁금해진 점이 그럼 박사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셨길래 이렇게 성공한 모습이실까 궁금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습관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어지고 네. 행동이 바뀌어야 이제 여러 가지 운명을 바꿀 수 네, 있단 네, 말이죠. 네. 이 습관과 함께 네. 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멘토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부끄러웠다고. 이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 네. 어떤 면에서? 네. 우선 회사에 나는 나름대로 스위치를 키면서 들어온다고 생각했거든. 네. 그 당시만 해도 9시 출근인데 8시에 오면 일찍 오는 게요. 네. 이 사람 맨날 7시에 사무실 가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시간 관리, 그다음에 사람 관리, 네. 이미지 관리, 네. 건강 관리, 재정 관리, 그리고 인생의 멘토를 잘 찾도록 애를 써라. 인맥 관리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는 뭐 국내외 통틀어 정말 인맥 관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꼽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면 내가 97% 이상이 내가 성공하는 데는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뭐. 네. 첫째 인맥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을 보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예림 씨 만난 것도 큰 보물 만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인생이 서로 바뀔지 몰라요,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늘 보물이다 생각하는 철학을 갖기 시작해야 돼. 네. 두 번째,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인맥이 생겨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레이드가 낮은 데 가면 낮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좋은 인맥이 덜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려고 애를 쓰면 좋은 인맥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자기의 인격을 도모해야 돼요. 사람은 단순히 사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부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느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격을 함양하도록 늘 애를 써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킬, 이 기술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멘토한테 배운 거지만 모든 사람한테 명함을 교환해요. 내가 오늘 혜림 씨하고도 명함을 주고받았죠? 네. 72시간 이내에 내가 혜림 씨한테 문자를 보내요. 네. 왜 72시간이냐? 사람들의 망각 속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72시간입니다. 근데 옛날엔 전부 손편지 썼어요. 손편지. 네. 그것도 새벽에. 네. 아침마다 편지를 5통씩 썼다고. 네. 지금 요새 문자 보내. 바로 와요. 그럼 다시 답장해요.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각인이 되기 시작해.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전부 명함을 받아놓고는 그냥 책상에 갖다 버리든지 명함첩에 집어넣고는 그만이야. 네. 1년, 2년 지나서 그 사람이 누구지? 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 사람한테 연락하더라도 그 사람도 생각 안 나요. 그럼 좋은 보물을 잊어버리는 거다. 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잘하면 인맥 관리는 참 편안하게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현대해상이 창립 6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요. 아유,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60주년을 맞는 우리 현대해상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해상이 60년이 되잖아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네. 기업이 이렇게 오래 유지된다는 건 대단한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첫 번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자긍심을. 네,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랑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사에 갖고 있는 60년간의 철학을 내가 다 자양분으로 빨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늘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의식을 갖도록 애를 써라. 네, 세 번째는 성실과 유능을 잘 맞춰서 자기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네, 회사를 나올 때 즐거울 겁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살면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 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니까 엔돌핀이 나오더라는 네. 거예요. 엔돌핀을 내뿜는 그런 가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자라는 것이 곧 나의 성장이다. 앞으로 이게 70년, 80년 될 때 내가 반드시 이 기업에 있으면서 CEO를 한번 해리라. 이런 생각을 가족들 다 가질 때 건전한 경쟁이 되면서 회사의 발전이 될 거고 자기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잘 귀한 시간이 맞습니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권 교수와의 만남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는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여러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이라는 텃밭에 유능이라는 씨앗을 뿌려 현대해상의 위상에 걸맞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런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H&B 기획을 마칩니다.